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게 정말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준 연구인데요. AI한테 원래 커널 생성 모델 학습시키려고 데이터를 만들게 시켰는데 어쩌다 보니 그 테스트 과정에서 나온 커널 자체가 전문가 수준, 아니 그 이상으로 빨랐다는 겁니다. 진짜 놀랍죠?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스탠포드 CRFM, 그러니까 기초모델 연구센터 블로그 글이랑 관련 질문들인데요. 이번 시간은 이걸 토대로 AI가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용 라이브러리도 없이 빠른 코드를 만들었는지, 그 방법이랑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AI가 만든 순수 Q- 커널이요. 커틀레스나 트라이톤 같은 엔비디아 전문가들이 만든 라이브러리 도움 전혀 없이도요. 파이토치에 들어있는 그 전문가들이 최적화한 커널만큼 어떨 땐 더 빠르게 돌았다는 거예요. 와, 라이브러리 없이도요? 네, 엔비디아 L40S GPU에서 직접 돌려보니까 컨베2D 연산은 거의 1.8배, 그러니까 179.9% 빨라졌고요. 레이어 넘은 이건 진짜 거의 5배 가까이 484%나 빨라졌어요. 5배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conf2d와 RealU, maxpool 이렇게 합쳐놓은 융합 커널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3배, 290.1%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여기서 성능 퍼센트는 이제 기준이 되는 파이토치 커널 실행 시간 대비 AI 커널 실행 시간 비율이니까 숫자가 클수록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야, 정말 인상적인데요? 근데 기존에도 AI로 코드 최적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왜 이전 방식들은 좀 이런 결과를 못 냈을까요? 네. 기존에는 주로 순차적 수정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하나 적용하고, 결과 보고, 또 다음 거 적용하고, 이런 식이었죠. 이게 마치 외길만 파는 거랑 비슷해서요. 다양한 최적화 전략을 이렇게 폭넓게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최적화라는 게 사실 여러 기법을 막 복합적으로 써야 효과가 클 때가 많은데 말이죠. 하나씩만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많았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번 연구는 뭐가 달랐던 건가요? 핵심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중요했습니다. 첫째는 AI가 바로 코드를 고치는 게 아니고요. 최적화 아이디어를 먼저 자연어로 생각을 해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코드로 옮기는 거고요. 계획부터 세운다.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브랜칭, 그러니까 가지치기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각 단계에서 여러 최적화 아이디어를 동시에 시도해 보는 거죠. 병렬적으로요.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결과를 다음 단계의 시작점으로 삼는 겁니다. 훨씬 넓은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이죠. 자연어로 전략을 짜고 또 여러 길을 동시에 가본다. 이 방식이 컨브2D 최적화 사례를 보면 확 와닿겠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 컨브2D 커널 최적화 과정을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처음, 그러니까 라운드 0에서는 기존 성능의 한 20%밖에 안 나왔거든요. 20%요? 거의 못 쓸 수준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 라운드를 돌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막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라운드 2에서 FP16, 그러니까 정밀도를 좀 낮춘 데이터 타입을 써서 텐서 코어라는 GPU의 특수 연산 장치를 활용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 라운드 10, 12, 13 라운드 이럴 때는 파이프라이닝, 더블 버퍼링 같은 고급 메모리 기법들, 그리고 WMMA라고 하는 하드웨어 행렬 연산 가속 명령어 같은 걸 복합적으로 써서요.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8배 가까운 179.9% 성능 향상을 딱 이뤄낸 거죠. 이야, 정말 단계적으로 성능이 확확 뛰네요. 그럼 AI가 찾아낸 주요 최적화 전략들, 어떤 종류들이 좀 반복적으로 보였나요? 혹시 저희 듣고 계신 분들도 참고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 커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메모리 접근을 최대한 줄이는 거, 그리고 비동기 연산을 써서 데이터 로딩 같은 거 기다리는 시간을 숨기는 거, 또 FP16처럼 낮은 정밀도 타입을 써서 계산 속도를 올리는 거, FP16 활용. 네, 그리고 WMMA 같은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적극적으로 쓰는 거, GPU 코어를 더 많이 쓰게 해서 병렬성을 높이는 거나 루프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실제로 최종 컴퓨터 2D 코드를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FP32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걸 FP16, 그러니까 하프 타입으로 바꿔서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공유 메모리, 쉐어드나 WMMA 명령어, WMMA.MASNC 같은 거를 엄청 적극적으로 써요.
정말 하드웨어 특성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혹시 고성능 코드를 다루실 때 이런 AI가 찾아낸 전략들, 메모리 최적화나 하드웨어 가속 활용 같은 걸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완벽하진 않겠죠. 혹시 좀 아쉬운 점이나 한계는 없었나요? 맞아요. 아직 개선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FP16 행렬 곱셈, 만물이나 FP16 플래시 어텐션 같이 이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최적화해놓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아직 AI가 만든 커널의 성능 향상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각각 기준 성능의 한 52%, 9%?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아, 이미 최적화가 잘 된 부분은 따라잡기가 아직 좀 어렵군요. 네. 그리고 FP32 연산에서 유독 성능 향상이 컸던 게 어쩌면 최신 하드웨어에서 FP32 최적화가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정말 충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가 AI 분야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 시사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요, 이 연구는 AI의 강력한 추론 능력이랑 영리한 탐색 전략, 여기서는 브랜칭이었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게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막대한 데이터로 모델을 계속 재학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험하면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코드 생성을 넘어서는 일종의 계산적인 창의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적 창의성,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게 또다시 더 나은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AI가 스스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자기 개선 AI 시스템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연구 깊이 파봤습니다. AI가 예상치 못하게 엄청난 성능의 커널 코드를 만들어낸 사례였는데요. 특히 자연어로 계획을 세우고 병렬 탐색, 그러니까 브랜칭을 활용하는 접근법, 그리고 컴브2D 최적화 과정을 통해 본 구체적인 개선 과정들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AI가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전략을 스스로 짜고 실험까지 한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앞으로 AI가 소프트웨어 개발, 특히 이런 고성능 컴퓨팅처럼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돼요. 단순히 코드 짜는 걸 도와주는 걸 넘어서 어쩌면 하드웨어에 숨겨진 잠재력까지 끌어내는 그런 창의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간 전문가와 AI의 협업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